옛날 옛적 서유기 한 편. 옛날 옛적이라 해야 제격이겠지요. 먼 옛날 하늘과 땅이 아직도 신비로 가득하던 때 하나의 돌덩이가 있었어요. 그 돌덩이는 하늘빛을 받아 색을 띠고 바람과 비를 먹으며 세월을 견디다가 어느 날 쩍 갈라졌습니다. 그 갈라진 틈에서 한 마리의 원숭이가 튀어나왔는데 그가 바로 화과산의 손오공이었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편안히 앉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삼장법사와 그의 제자들이 서역으로 가 경전을 구하는 장대한 모험을 한 편의 이야기처럼 들려드리겠습니다. 도입 왜 서유기인가? 먼저 아주 짧게 배경을 짚고 넘어갈게요. 이 이야기는 명나라 오승은이 지은 소설로 당나라의 현장 스님의 인도 구법 실화를 모티프로 삼았어요. 다만 작가는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온갖 신화민 단불교도교적 요소를 섞어 환상적인 모험담으로 빚어냈죠. 핵심 주제는 간단합니다. 진리를 찾아 떠나는 길, 그것은 외적인 여행이자 내적인 수련의 여정이에요. 이야기 속 인물들은 단순한 개그와 모험의 대상이 아니라 각기 우리 마음속의 욕망과 덕목을 상징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들려드릴 내용은 10개의 중요한 사건을 깊이 있게 묘사한 것이고 각 사건마다 장면과 인물의 심리 그리고 뒷이야기와 상징을 함께 풀어드릴게요. 일화돌에서 태어난 아이 손오공의 탄생과 하늘의 난동. 꽃이 활짝 핀 산골짜기, 누가 봐도 평범하지 않은 바위 하나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바위가 부서질 듯 갈라지며 도랄이 터지고 그 속에서 원숭이 같은 존재가 튀어나왔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는 말도 안 되게 영리하고 장난꾸러기였어요. 그는 화과산의 작은 폭포 뒤 동굴을 자신의 궁전으로 삼고 온갖 친구들을 불러 모아 왕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 평범한 왕이겠어요? 그는 영생, 불사의 비밀을 찾아 바깥 세상으로 나가기로 마음먹습니다. 바다를 건너 보리조사를 만나지요. 보리조사는 세상을 꿰뚫는 눈과 도수를 가르치는 스승이었어요. 오공은 그 밑에서 72가지 변화와 근두운, 한번 도약하면 먼 거리를 가는 구름, 그리고 여러 신통력을 배웁니다. 스승이 일러준 건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르게 쓰는 법이었지만 젊은 오공은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배운 기술로 술수를 부려 더 큰 힘을 추구했어요. 힘을 얻은 그는 용궁에 가서 여의봉을 훔치고 청계에서도 자리를 얻어달라며 건방진 요청을 합니다. 옥황상제는 달래기 위해 관직을 내렸으나 자리에 자질이 맞지 않자 손오공은 분노합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산이 떠나갈 듯 싸움이 벌어지지요. 도중에 여러 천신들이 심지어 불법조차 개입하는 대소동이 일어납니다. 끝내 열애가 등장하여 손오공을 손바닥 속에 넣고 오행산 아래의 봉에 500년 동안 붙잡아 둡니다. 그가 제천대성이라 스스로 칭했지만 그 오만이 결국 그를 묶은 셈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영웅 탄생기가 아니에요. 재능과 힘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자제와 겸손의 문제를 보여주는 상징적 서막이죠. 손오공의 재능은 빛났지만 화와 자만심이 그를 가두었습니다. 그 강금은 쳐버리면서도 동시에 그의 수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화 삼장법사, 황제의 꿈, 그리고 신의 설계. 이제 무대를 바꿉니다. 당나라의 수도에는 한 노랫소리 같던 징조가 들립니다. 황제가 이상한 꿈을 꾸고 나라에는 여러 기이한 전조가 나타납니다. 불법을 전하기 위해 인도의 경전을 가져오면 나라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지요. 이에 부처님과 관음보살은 불교의 진리를 널리 펴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가 바로 진심으로 자비를 지닌 승려, 현장 삼장법사입니다. 삼장은 조용하고 청정한 스승이었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얻어 돌아오는 길은 각종 요괴와 악마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었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요괴들은 승려의 고결함과 부산한 공덕을 빼앗아 자신의 힘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관음보살은 삼장을 도울 동행자들을 마련합니다. 그 계획에는 교묘함이 있었어요. 바로 자기 안의 결점을 상징하는 존재들로 삼장을 시험하고 동시에 보호하게 하는 것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건은 설계된 듯 연결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하게 보이는 인연들이 한데에 엮여 하나의 여정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3장의 길은 외적으로는 탁월한 의무였지만 내적으로는 인격의 연마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